오늘 다룰 뉴스가 어떤 뉴스일까요? 예. 어저께도 뭐 공중파의 모든 방송들이 다 이 얘기로 거의 메인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대통령, 그다음에 국토부까지 다 나서서 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잠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지금 전세 사기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당하셨죠.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지금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방관하지 않고 더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봤더니 보증금을 지금 9천만 원으로 하셨더라고요. 9천만 원으로.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최우선 변제금이 8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는데 이분은 1,000만 원을 더 올려준 거예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보다 더 나중에 들어왔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이걸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데 1,000만 원을 더 올려주는 바람에 지금 이것까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안타까운 사연이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표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아까 그 물건이 2017년 준공이 됐고 근저당이, 이거는 뭐 근저당이 언제 설정돼 있냐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데 여기 보면 8천만 원 이하 2,700만 원까지 8천만 원까지만 해야 되는데 지금 깜빡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소식을 전하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9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 이게 또 자기가 모은 전 재산이라고 하면 상실감이 상당히 좀 클 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천에서 126억 원 전세 사기 이 건축왕 이 사건으로 좀 비롯된 건데 이거 말고도 지금 한 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건물을 지어서 이게 분양을 하지 않고 분양 매매 금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전세를 놓거나 분양하고 전세를 최대 금액으로 할 수 없으니까 대출을 받은 다음에 후순위로 전세를 놓은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사건에 해당하는 분도 후순위 임차인인데 지금 9천만 원의 금액을 주고 들어온 겁니다. 나라에서 이 국가가 공인하는 그런 시험을 치른 공인중개사가 사실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주면 좋겠지만 건축왕하고 이거를 중개해준 뭐 공인중개사까지도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챙기지 못했으니까 좀 아쉽긴 하죠. 원래는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나 아니면 후순위는 내가 최악의 상황에 이 경매로 들어갈 걸 감안해서 보증금을 9천만 원 다 주고 저렴하게 사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뭐 3천에서 뭐 5천 사이로 주고 나머지를 월세로 했으면 가장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도 다 여기에 그 금액으로 살고 있다 해서 계약서를 딱 보여주면 사람들은 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거에서 또 좀 안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도 거의 이렇게 한 패라고 해도 되나요? 한 일당이라고 해도 되나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자로 미추홀구 경매 물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이 파란색은 예정 물건인데 이런 예정 물건까지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이미 나와 있고요. 이번 대책도 지금 많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긴 한데 여러분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를 가장 나쁜 사람은 보증금을 떼어먹은 일당들이겠죠. 일단 계약할 때 조금 더 잘 챙겨줘야 되는 중개사의 잘못도 있겠고 당사자도 남만 믿지 않고 내가 내 권리를 조금 더 잘 챙겨서 지켰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께서 전세 사기 대책으로 경매 절차 중단을 지시를 했습니다. 2시에 저렇게 발표를 하셨고 피해자분들 쪽에서 요구했던 게 경매 중단하고 우선 매수예요. 우선 매수. 두 가지 권리를 좀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 또 오후에
4시에 2시간 후에 국토부에서 경매 일시 중단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경매를 중단한다고 하는 거는 경매 용어로는 뭐 변경이나 연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어요. 이거는 누가 사용할 수 있었느냐? 채권자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한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임차인한테도 좀 부여하자는 의도로 보이고요. 물론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매 절차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중단이 일시 중단이에요. 일시 중단. 영구 중단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도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배당을 못 받는 분이 있는 게 아니라 배당을 받는 분도 있고 일부 받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돈 빌려준 게 있고 다른 채권자도 돈을 빌려준 게 있으니까 그분들도 빨리 채권 회수를 해야만 하잖아요. 영구적으로 지금 임차인 한 사람만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고 일시 중단 방안이 나왔고요. 지금 임차인이 정부의 지원책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옮기거나 임시 거주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 정도의 기간까지는 연기를 해주자. 뭐 이 정도가 가장 최선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매 임차인분들 중에서 배당 못 받았던 임차인들 되게 많고 현재도 주택 부분을 한번 검색해봤더니 6천 건이 넘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등장할 것까지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또 거기에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한 또 법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완전 또 복지 차원은 또 아닌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확립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경매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용만 따졌을 때 6,600건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날짜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다 이걸로 간다고 하면 우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사실 노인분들, 뭐 독거노인들 여러 다른 데도 좀 복지 차원으로 써야만 하는데 경매라는 거 하나만으로 모든 게 포장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어디까지를 이 제도에 넣을 것이냐. 우리가 최우선 변제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기준 부분을 확립을 해서 이분들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서 바운더리를 정해 놓은 겁니다. 임차인 분들이 우선 매수권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기존에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경매로 이게 매각됐을 때 우선 매수권 제도를 부여를 했었습니다.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엄청난 제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매를 똑같이 경합을 해서 누군가 1등 가격을 적어내면 그 1등 가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번에는 보면은 임차인분들이 싸게 하려고 해서 떨어졌는데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누군가 높게 적어내면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는 거지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 다른 채권자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게 원래 맞는 겁니다. 합리적인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제도이니까 뭐 이 한도 내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 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제도가 아닐까. 경매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집을 취득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출 한도 부분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대출이 워낙에 고금리이기 때문에 저금리 부분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그냥 이 바운더리 내에서 저는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사회 취업을 했을 때 사회초년생으로 3년 이상 적금을 들면 추가로 더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을 모으고 나서 집을 사든 안 사든 월세든 전세든 이거는 평생 계약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도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따로 등기부등본 보는 거를 학과 과정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따로 공부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 가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을 갔다가 직업에 들어가지만 부동산을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좀 조사하고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분들이 작년에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지금 다 손해를 보고 코인도 손해를 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 경제 활동에 대해서 돈 모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을 설계해가고 기본적인 거는 체크를 해야 되는지 리스크는 해지해야 되는지 내 재산을 지키는 것 정도는 저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기초에 대한 교육을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해줘야지만이 제2, 제3의 또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력이나 이 수학도 되게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하는데 왜 부동산은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되는 부동산에 대한 거는 안전하게 하는 거를 교육을 해주지 않는가, 이 부분이 가장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좋지만 세입자분들이 다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대학교에서 생각하는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당하는 게 청년들이잖아요. 청년이 아니라 나이 들었어도 이거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던 분들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되기 때문에 교육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시에서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걸 제작한다고 하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능 기부로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잘 갖춰주면 저는 다음 피해자를 막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해자들 모임 해가지고 같이 모여져 있어요. 피해자들 모임에서 모여져 있는데 이 모임이 이렇게 모여지고 나면 긍정의 모임과 피해자의 모임에서는 서로 당연히 힘을 내는 건 저는 되게 좋다고 보고요. 너무 감정이 극으로 치닫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 나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이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라님은 원래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시 중단하고 대출 저리로 하고 뭐 이렇게 좀 바운더리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또 큰 기대를 하면 아마 실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다른 집을 구하고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번에 나오는 제도 자체가 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권 안에서 이 혜택으로만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경매를 한번 당했지만 내가 입찰장에 한번 갔다고 하는 거는 대단한 벽을 넘게 되는 거거든요. 우선 매수권도 공부하시고 입찰장도 가시고, 제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 집이 꼭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에 경제 공부도 좀 하시면서 두 번 다시는 내 재산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실패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딛고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말씀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하고도 좀 가까워지고 그런 생각도 하시면 저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교육 이게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부동산 거래하고 하는 게 그리 어려운 교육도 아닙니다. 되게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그렇게 또 하시면 좋겠고, 이게 내 재산도 지키고 자본주의 시장을 또 이해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또 내가 내 인생에 좀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원하지 않았지만 경매를 경험하고 경매를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이 많아요. 예, 또 그렇게 글을 적어주신 분들도 있으니까 글들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그런 스토리를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도 또 그런 희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